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원자는 무엇이게 그렇게 선생님 계속 강조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원자의 문제를 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원자 과학자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문학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해 보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의 생각이 어느 한계에 있다. 그러니까 편들기만 일부만 안다든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를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란 무엇인가? 그 대전제가 이겁니다. 빛도 파동이듯이 원자는 파동이다. 이걸 대전제로 합니다. 자, 원자 아톰이란 더 이상 나뉠 수 없다는 그리스어 A 토머스. A는 부정사 아니다. 토머스 쪼갠다. 쪼갤 수가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원자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 1000나노라고 했는데 1000나노가 뭔지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야구공과 원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와 유리구슬의 차이. 지구가 야구공이라면 원자는 유리구슬이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글쎄 그것도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모래알보다 수천 배 작은, 그래서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작은 알갱이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원자인데도 이들 원자들의 구성을 보면 둘레에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들이 뛰어놀고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이 핵은 또 플러스 전하의 양성자와 이를 통제하는 중성자로 뭉쳐있는데, 이들이 뭉쳐있는데 이들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충돌하고 진동하고 에너지를 발하면서 영원히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되고 생성 변화의 힘이 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원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원자는 여러분들 물질이죠. 물질은 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있다가도 없어지죠. 이 우주 만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해. 지금까지 물질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그리고 모든 물질은 태어나서 사라지고, 물건은 다 썩고 없어지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변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야. 그런데 원자는 없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뛰고 있어요. 그것도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그게 원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입자인 원자는 절대로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이게 원자의 세계예요. 그런데 최근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면 원자뿐인가 하고 뒤져 보면은 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더 작은 입자인 쿼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쿼크. 그래서 쿼크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중 양성자에는 이 두 개의 업코크와 하나의 나은 코크로 구성되고 중성자도 하나의 업 그리고 두 개의 다운 코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들어도 있어요. 그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코크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전자는 뭘 하는 것이고 또 양성자는 뭘 하고 중성자는 뭘 하는, 그거까지만 알면 원자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의문이 하나 생긴다. 아니, 원자의 외부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기 배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폭발한다고 했는데,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니 그 작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눈곱보다도 작은, 먼지보다 수백 배 작은 그것들이, 아니 겉에는 전자가 있고 속에는 원자에 양자가 있다? 그런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고 전자는 그 밖에서 영원히 뛰고 있어요. 전자는 그 안에서 설설 뛰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지약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플러스 전기가 계속 팔딱 끓이면 전력이 소모될 거 아니에요. 소모되면 없어져야지. 왜 계속 그냥 있냐 이거요. 이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힘에 대해서, 에너지의 문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물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원히 뛰도록 만들었어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붙어서 스파크가 일어나 에너지와 빛으로 폭발하고 나중에 모두 에너지를 잃고 소멸할 텐데, 어떻게 이들은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되어 동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 우선 우리는 원자를 아주 작은 알갱이로 알지만, 이것도 중요해. 네, 정말 작아요. 그런데 또 하나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인데요, 그것을 다시 또 전자혁명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전자혁명을 보면 원자가 축구장이라면 원자핵은 그 중심에 있는 탁구공 크기, 전자는 축구공 변두리에서 노는 축구장 변두리죠. 축구공이 아닙니다. 축구장 변두리에서 노는 먼지 정도. 그러니까 이 핵과 전자 사이는, 이게 우리가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전자혁명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그 멀리서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 마이너스 전기를 소모하면 없어질 거 아니냐. 근데 안 없어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만약 입자라면, 덩어리라면 없어질 거예요. 소모가 됩니다. 물질이라면 소모가 됩니다. 덩어리라면 소모가 돼요. 근데 파동이라면
파동, 그 전자가 만일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라면 소모가 안 돼요. 파동은 흔들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됩니다. 파동은. 자, 이게 바로 전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안 돼요. 자, 한편 전자들은 달처럼 한 궤도로만 돌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핵을 전자가 있는데 전자들이 하나도 있고 뭐 한 개에서부터 92개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라늄은 9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와 숫자를 여기 양성자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안에 있는 양성자도 92개,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은 이 중심을 지키고 있지만은 전자는 1개에서부터 92개가 가세서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길이 있어요. 저때 길. 한꺼번에 둘이 같이 놀면 충돌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놀아요. 처음에는 첫 줄에는 2개, 그 다음에는 8개로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만 노는데, 그러니까 궤도가 7개가 있어요. 근데 7개에서 전자가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 첫 번째에서 놀다가 7번째 가서 놀고, 7번째 놀다가 첫 번째 가서 놀고, 왔다 갔다 해요. 전자가 한 궤도만 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전역학과 달라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똑같은 궤도를 돌죠. 달도 지구를 똑같은 궤도에서 돌죠.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것들은 이 7궤도가 있는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게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계산할 수 있고 틀림이 없는 거, 물질은 더구나. 물질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확실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원자의 세계에서 전자들이 노는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제멋대로 여기서 첫째 궤도에서 7째 궤도 왔다 갔다 뛰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다르니까 충동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 전자는 빛과 똑같은 속도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90개가 이렇게 뛴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것을 사진 찍어보면은 구름대 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우리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퀀텀 점프라는 것이에요. 퀀텀 점프. 양자들은 점프를 해요. 퀀텀, 불규칙하게 뛴다. 그러니 불규칙하게 뛴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운동할 때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그게 고전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불규칙하게 뛰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졌다 저기. 그래서 확률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뛰다가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 안 뛰어요. 가지런히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파동과 입자라고 합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 두 모습을 보여요. 좀 파동으로 있다가
입자로, 그래서 덩어리로 있다가 퍼져 있다가, 덩어리로 있다가 퍼져 있다가. 원래는 퍼져 있어요. 파동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하려면 딱 모여 있어요. 그게 입자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양자역학에서 이중성, 물질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하는 유명한 원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자를 공부하면서 보다 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퀀텀 점프를 하는데 이것도 전자가 파동이기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가 핵에서 멀리 뛸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가까이 뛸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전적이 즉 파동이 일어나고 궤도의 원근에 따라 파장이 달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구별되니 광선이 전자기파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충돌하면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이 태양빛이나 같은 원리예요. 태양에서 그 태양 중심에서는 원자들이 그렇게 뛰어놀아요. 그 뛰어놀고 충돌하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도 빛을 내고 이 모든 물질들도 원자로 빛을 내는데 왜 태양빛만 훤히 드러나 있고 모든 물질의 빛은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렇다면 물질의 색깔들을 물질이 전자기파가 결정하는데 어째서 모든 물질은 햇빛의 반사로만 드러난가? 이는 일반 물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일부 발광물질이나 인공 발광을 제외하고는 태양에서 발하는 엄청난 전자기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전자들은 뛰기 때문에 빛이 나와요. 나오지만 보이지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약하니까. 그럼 태양빛과 이 물질의 이 전자파의 빛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네,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했어요. 빛 에너지의 7억 배. 태양의 그 빛의 에너지의 강도가 이 물질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강도의 7억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태양빛에 의해서 모두 반사되는 빛만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빛이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녁이 되면 안 보이죠. 아니 이거 물질이고 물질이고 원자에 거기서 빛이 나온다는 게 왜 밤에는 안 보이죠. 태양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자, 그래서 7억 배나 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밤에 사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따라. 그러니 모래알처럼 뿌려진 우주의 무한한 별들 속에서 유일하게 이 엄청난 태양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얼마나 기적같은 축복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만물의 기본이 원자고 이 원자는 강하든 약하든 모든 파동이 되어 영원히 뛰고 있는 존재라니. 그렇다면 우주 만물은 크고 작은 파동 덩어리들의 거대한 얽힘이란 말이 된다. 네. 그래서 다 파동, 전자들이 모이면 전자는 붙어서 다 파동들이 모여서 얽혀서 파동치고 있는 덩어리들이에요. 그건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 벽돌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벽돌은 파동치는 게 안 보이냐? 여러분들 눈이 전자현미경이니까
안 보여요. 그럼 아니 파동 친다면 흩어질 텐데 와 안 흩어지지? 아니 콘크리트는 왜 안 흩어지지? 아니 여기 진공이라는데 왜 이게 흩어지지를 않지? 네, 그 전자 속에 핵과 전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세계는 대단히 이 원자의 세계는 우리가 그 현상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힘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모든 원자의 덩어리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되면서 물질이 되고 네, 모든 만물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파동 덩어리들이 모여서 파동을 일으키며 살지 않겠어요? 마치 동물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헤엄치며 다니는 것처럼 그 파동은 전 우주로 퍼지지 않겠어요? 약하든 강하든 그렇잖아요. 파동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파동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바로 얽힘의 원리입니다. 이 우주는 다 서로 원자의 세계를 보면 이 우주는 만물은 인간이나 자연이나 이 모든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회학자들이 인간끼리만 관계성의 존재 어쩌고 하는데 관계성의 존재 전에 이미 원자의 세계에서 관계성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문사회 과학에서 말하는 원리니 진리니 하는 것들이 다 이미 원자에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원자의 얘기 제1편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